내가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일도 해야겠지만 사회를 바꾸는데도 내가 참여를 해야겠구나. 내가 도우는 것이 사실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성형외과 전문의이자 국경 없는 의사의 활동가 김결희입니다. 저도 사실 성형외과 선택할 때는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제가 이런 성형외과라는 학문을 계속 하면서 점점 더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전문과에서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상처나 결손 이런 것들을 복원해주기 위해 만든 과가 성형외과이기 때문에 두개골 안, 머리 안, 그리고 복강, 그리고 뱃속 안을 빼고 인체의 모든 부분을 다 수술하거든요. 그런 거에 매력이 있고 늦게 발달한 학문이다 보니 아직까지도 계속 수술 술기나 방법들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학문이거든요. 그런 면이 성격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의대를 들어가서 6년 하고 인턴 1년 하고 그리고 레지던트 전문의 수련 기간도 한국에서 다 했죠. 4년 하고 그리고 나서 성형외과를 선택하고 대학병원에 임상교수로 있었죠. 임상교수로 있는 2년 동안 미국 국가의사고시 공부를 해서 그 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에서 했었던 일은 두경부 암 재건이었어요. 머리 그리고 목 쪽에 이제 암이 있으면 이 암이 더 퍼지기 전에 암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두경부라는 곳은 굉장히 좁은 공간에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암을 절제하고 나면 그런 기능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그 기능을 복구하고 미용적인 면도 감안해서 그렇게 재건하는 수술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1mm, 2mm 크기의 혈관과 신경을 잇는 미세 수술이거든요. 근데 사실 두경부암은 점점 발생률이 떨어지는 암이에요. 사회가 점점 선진화될수록 두경부암은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미세 술기로 성형외과 의사로 살아야 되는데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유방 재건, 왜냐면은 유방암이 생겨서 암을 절제하고 나면 이제 가슴이 사라지잖아요. 그 가슴을 어떻게 다시 만들까? 제가 이미 하고 있던 미세 술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시켜서 유방 재건 쪽으로 나의 커리어를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저희 첫 봉사 경험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그 전에는 봉사활동 경험이 저는 없었어요. 좀 선진화된 환경에서 내 의료 기술을 펼쳐보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미국으로 갔는데 제가 그때 펠로우를 하고 있던 하버드 대학교에서 콜롬비아랑 자매 결연이 돼 있는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선천성 기형, 아이들 이런 수술을 해주는 봉사 기간이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그때 처음 봉사를 하고 정말 느낀 게 많았죠. 의료 서비스가 닿지 못하는 곳에 가니 내가 더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봉사에 대한 마음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국경 없는 의사의 미국 사무소에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단체에 속해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 기술로 의료 서비스를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제 자신을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키고 싶었어요. 국경 없는 의사에는 전 세계 어디에나 활동을 갈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온 의료진하고 같이 일하게 돼요. 그렇게 다양한 환경, 다양한 사람들 안에서 협동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에 저를 노출시키고 싶었던 욕구가 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활동은 너무나 흥분해서 간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되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 걱정됐던 거는 뭐냐면 IT는 사실 치안이 굉장히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국가, 정부가 인프라 시설을 만들 그런 능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총기 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지, 결손, 트라우마 이런 게 많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재건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IT를 갔다 와서 2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나이지리아에 갈 성형외과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형외과 의사가 사실 다른 여러 활동 분야에 비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나이지리아에는 노마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노마라는 이제 병의 이름인데요. 별명은 가난의 얼굴이라고 해요. 지금은 사하라 사막 이남에만 존재하는 병이거든요. 영양 상태가 안 좋고 위생 상태가 안 좋고 어린아이들에게서 발생하는 병인데 시작하는 게 입안에 아주 작은 염증으로 시작합니다. 심각하지 않은 염증인데 그들의 몸이 거기에 대처해서 싸울 힘이 이미 없는 상태에서 그 염증이 그렇게 번져나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안면 조직을 녹이게 되는 급성기에는 사망률이 거의 90%에 이르러요. 열심히 치료를 해서 염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 제가 재건 수술, 결손을 복구해주고 안면의 변형을 바꿔주는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왔죠. 한국으로 들어와서 2년 정도 진료를 하다가 한국에서 진료하다 보면은 의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끔은 잊어버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경훈의 의사와 일을 활동을 가게 되면 내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내 의료 기술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직업인으로서의 최대의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느껴보시면은 계속 나가고 싶어지죠. 그래서 가자지구에 다녀왔습니다. 아이티나 나이지리아를 떠나올 때는 내가 언젠가 이 사람들이 보고 싶고 이러면 내가 다시 한번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가자지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감옥이라고 하잖아요. 위험 지역이었죠. 실제로 이제 숙소에서 있으면은 숙소 밖 창문으로 이렇게 크란이 만든 이렇게 구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이고 하는데 위험이 항상 가까이에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아이티나 나이지리아보다는 환자군이 정확했어요. 젊은 남자 하지 총사. 항상 무릎 아래를 많이 쏴요. 한 사람을 불구로 만들면 두 사람이 옆에서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총알 하나로 더 많은 병력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총이 들어가는 입구는 굉장히 조그매요. 근데 사실 그 몸 안에서 총알이 터지고 바깥에는 이만하거든요. 일단 뼈도 골절이 돼 있고 뼈 주위에 뭐 인대, 근육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재건을 해야 될 것이냐. 그 상태가 오래되면 볼수염이 발생해요. 볼수염이 발생하기 전에 건강한 조직으로 결손을 덮어줘야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 건강한 조직으로 결손을 덮어주는 일, 그 일을 제가 했던 거죠. 저는 생사의 갈림길에 결정하는 의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것이 다른 활동가 선생님들은 더 낙후된 환경에서 위급한 환자들을 보시는데 사실 제가 가는 활동지는 생사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상태고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사회에서 계속 기능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을 위한 편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성형외과 수술이 굉장히 의미 있을 때도 있죠. 환자를 얘기하면 노마 이제 치료하러 나이지리아에 갔을 때 아주 어린 여자애였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아이가 결혼에 대한 의미를 알까? 근데 돌이켜 생각하니까 그 아이가 했던 일은 이제 나도 누군가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다. 아마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정서적으로도 많이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움츠러든 경제를 함께 이겨내는 동반자. 부산은행이 응원합니다. 힘내라 부산. BNK 부산은행. 성전환 수술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별 확정 수술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의 미세술기를 이용한 가슴 재건 수술을 배워와서 한국에서 가슴 수술을 쭉 했죠. 그런 가슴 수술의 영역에는 성소수자를 위한 수술도 포함이 돼요. 성확정 단계 수술에서 가슴 수술이 대부분 첫 번째 받는 수술입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해주는 몸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슴 전문이니까 성소수자분들을 위한 가슴 수술도 하다가 그렇게 환자분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환자분들 선생님 한국에서는 이런 성확정 수술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나요? 그렇게 되면서 성별 확정 수술을 이제 하려고 보니 미세 술기가 필요해요. 제가 계속 전문으로 하고 있었던 그 술기가 필요한 거죠. 그냥 제가 하던 일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10년 전부터 제가 해왔던 일들과 다 커넥션이 되면서 이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성소수자와 환자분들을 위한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에 의해서 반대할 수 있고 저도 그거를 존중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왜냐면 국경없는 의사와 일할 때나 성소수자분들을 위해 일할 때는 사실은 같은 마음이거든요. 인간으로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을 의료인으로서 돕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수술은 사실 굉장히 적은 분야예요. 그리고 성소수자 환자분이 모든 일반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도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이 차별 없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가끔 그런 질문 하시는 분 계세요. 선생님, 회의감 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작거든요. 몸이 하나고 수술은 한 번에 한 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변화잖아요. 그런 거에서 사실은 회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일도 해야겠지만 사회를 바꾸는데도 내가 참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국경 없는 의사의 활동이나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활동이나 이런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고요. 내가 도우는 것이 사실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보면은 물고기들이 떼지어서 막 다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그 물고기 안에 있어야지 안정감, 나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물고기도 어디 가는지 모르거든요. 그 떼에서 떨어져서 보면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죠. 일단 내가 가는 길을 정할 수 있고. 근데 그 때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으면 사실 그거를 생각하거나 볼 수가 없거든요. 혼자 좀 외롭게 헤엄치고 있더라도 그런 큰 시야를 갖는 경험을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 20살의 결이야. 지금 돌이켜와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자신감은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살다 보면은 인생 롤러코스터라고 하잖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거야. 좋은 일은 네가 계속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을 줄 거고, 나쁜 일은 그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너를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그걸 즐겨라. 업 앤 다운을 즐겨라. Enjoy your ride.